stupid heart. Don't know, I tried to let you go so many times before. Then I got back and told my stupid heart. Too late, already on my way. If you hold down your friends, I'll get that new cup in my stupid heart. Heart, heart, okay, get that new cup in my stupid heart. 반갑습니다. 이 채팅창을 없애버리고 뭡니까, 우리 단톡방을 위로 띄울까 싶은데 어떤가요? 괜찮을까요? 어차피 뭐 그거니까, 우리끼리만 보는 거니까 단톡방에다가 채팅 올리는 게 뭐 그것도 올릴 수 있으니까. 예전에 한번 우리가 한 두세 명씩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낫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차트를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림을 또 올릴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하면 채팅창을 내려버리고 요거를 요렇게 되나? 너무 많이 가리나? 요렇게 요 정도 잠깐만, 나는 나는 메시지를 칠 필요가 없는데, 요렇게 하면 되나? 너무 크나? 더 키울까요? 차트가 좀 가릴까봐. 아니, 요만큼 괜찮죠? 좀 보기 싫으려나? 자, 이 정도면 됐죠. 제가 채팅창을 보면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요게 메뉴에 고정되게 할 수는 없나? 될 수 있네. 되네. 보면서 할 수 있네. 오늘은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채팅창 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투명창을 아예 내려버릴게요. 저 밑으로. 그러니까 거기로는 치지 마시고, 유튜브로는 치지 마시고,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잠깐만, 이거를 요렇게. 곰탱이님 압니다. 항상위 그거 했잖아요. 하하. 자, 잠깐만. 자,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볼게요. 비트코인은 뭐 무너질 것 같이 막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아까 텔레그램에 올렸던 그 내용처럼 이거 잠깐 보고 할게요. 여기만큼만 내려주면, 그러니까 좀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K 정도? 이렇게 이 정도만 내려줘도 엄청 많이 내린 것 같은데, 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지금은 뉴욕장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를 다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이 요런 지점을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텔레그램에서 네가 말했던 좀 뭐랄까, 시나리오는 어떤 거냐 라고 한다면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방해되네, 나한테는. 도미넌스를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알트장의 시작이 여기라고 체크를 해뒀어요. 그러니까 58.49%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는 게 아니라 도미넌스도 이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봤을 때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플립존,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제 알트작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그널을 시작으로 해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러니까 57.42 정도를 내려가면서부터는 그러니까 알트의 불장이 본격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수렴하거나 하락을 했지만 일정 구간에서
가격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더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텔레그램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알트장으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기억나시죠? 이거 텔레그램에 이런 내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알트장으로 가기 직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지지를 받고 아직은 알트장 안 갈래 이런 느낌으로 살살살 끌어올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쪽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위쪽에서 지지받을 때 위쪽에서 좀 이렇게 주춤주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파동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날봉으로 봤을 때 요런 도지 같은 게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도지 형태가 나오면 힘이 좀 딸리나? 근데 음봉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도지 아래쪽으로 꼬리 달렸지만 좀 힘이 딸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여기서는 아래쪽으로 빠졌다가 잠깐 장난칩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가서 하는데 그 이유가 조금씩 알트들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시동 걸어 놓고 일단은 비트코인은 여기에 잠깐 정차해 놓고 정차해 놓은 상태에서 알트코인 가가지고 시동 걸어 놓고 야 이제 출발할 준비 됐다. 시동 걸어 놓고 구조적으로 그럼 시동 걸었는데 사람들 벌써 가나 이러면서 알트에 올라탔더니 운전기사가 잠깐만요 이러고 다시 또 비트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출발하는 거 아니었어? 이러면 거기 물려 있는 거지 알트에 약간. 그러다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서 여기 꼬부라지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꼬부라지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분출을 한번 줬다가 여기서는 좀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면 알트들이 많이 무너질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조정폭을 줬을 때 위쪽으로 분출을 하고 난 뒤에 어디까지 분출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분출을 주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쭉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도미넌스를 빨아당겨야 됩니다. 도미넌스 빨아당기면서 쭉 분출해줬다가 여기에서 도미넌스도 떨어지면서 이 정도 쭉 내려올 수도 있어요. 요만큼까지. 얼만큼까지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출하는 양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 알트들이 확 주저앉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보고 있던 지금 오늘부터 보게 될 코인들을 줍자는 겁니다. 미리 출발한 애들 그런 애들도 다시 쭉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자리들을 딱 표시해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 출발 안 했던 놈들 걔네들은 더 주저앉아요. 그러면 더 좋은 자리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뭐랄까 알트들을 준비해 나가면서 알트는 뭐랄까요.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어떤 사람은 저거 보고 이러는데 오늘부터 할 얘기는 그거를 조금 우리가 같이 한번 비슷한 관점으로 아니면 비슷한 뭐랄까 집단 지성으로 한번 좀 알아보자.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현물로 결과물을 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비트를 가지고 결과물을 낸 사람은 아니에요. 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9K까지, 그러니까 23K에서 첫 선물을 끝내고 비트코인을 23K에서 사모으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계속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9K의 비트코인을 상당량을 가지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금도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팔 수 있는 양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팔기 시작한 거는 48.5부터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48.5부터 야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48.5에서 판 거 너무 아깝지 않냐? 그게 아니라 제 평단 여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뭐 급투세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3K부터 계속 매집했던 게 뭐 14K, 15K 이런 데서 모아가지고 19K 평단입니다. 비트코인을 좀 더 추매하려다가 추매는 못하고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어서 저는 현물을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불장 올라올 때 첫 번째 64K 올라오는 그 모습에서 청산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면 파토보다도 업비트 매수 매도 또는 단타하면서 느껴지는 그 뭐랄까
그런 것들 아니면 인터페이스 같은 게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업비트가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정해놓고 가격 정해놓고 파는 거, 지금은 리플 정해놓고 매일 사는 거, 요런 거에 특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업비트만의 또 그게 있거든요. 업비트만의 또 낭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잘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같이 한 번 더 상의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 들어갈 곳과 나와야 될 곳 이런 것들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물 매매든 현물 매매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 이런데 올라타면 안 된다는 거, 떨어지는 칼날 뭐 이런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선물도 하시겠지만 현물의 관점으로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지금은 공부할 때는 아니에요. 아, 왜 이게 나왔는지 나성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소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최대한 많은 알트들을 서로 살펴보면서 비슷한 구조의 알트들을 우리가 또 추려내고 메타별로도 한번 얘기해보고 요런 것들, 요런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선을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기준선은 PA로 봤을 때 이러한 게 옳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요런 식으로. 그리고 현물 매매든 뭐 선물 매매든 일단 기본적으로는 멘탈 싸움인데 이런 멘탈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필요하면 뭡니까 그 파토를 소환하겠습니다. 보이스톡을 해도 되고 디스코드로 아파동 골수 빼먹듯이 파토를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토가 그 됐을 때, 시간이 될 때 그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인사부터 드릴까요? 어디부터 인사를 드려야 되나? 아, 흑흑이님, 도둑골님, 그 다음에 곰탱이님, 다 오셨네. 인포서퍼님, 공돌이님 오셨구만. 도둑골님, 저는 환희님 반갑습니다. 메이지님 반갑습니다. 저는 도둑골님 이야기 먼저 들을게요. 저는 비트코인 94, 리플 4, 온도 4, 비트 한번 점핑한 반 정도 팔아서 리플 다른 알트 살까 의견을 듣고 네. 비트는 숏을 걸지 말고 어차피 지금은 현물 관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트가 요 위로 분출을 해야 됩니다. 분출을. 이게 도둑골님이 아마 업비트로 하셨나요? 첫방이라 긴장하셨나? 뭐 저요? 제가 왜 긴장합니까? 이게 뭐 다른 게 있어요? 사람이 더 적은데 뭐가 긴장해? 근데 나중에 그 녹화는 뒷부분 잘라서 쓸 거거든요. 업로드 할 때는. 일단 시작하는 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저 이상한 저것도 갖고 있냐? 업비트에 있고 뭐 자다 일났나? 인포서퍼님은. 예림이 왔어요. 이런 거. 예림이 왔어요. 이거. 그 편집 할게요. 지금 처음 켠 것처럼. 반갑습니다. 예림이 왔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방. 자, 첫 번째 질문 받을게요. 도둑골님, 비트 94, 리플 4, 온도 2%. 비트코인 올라가면 익절하십시오. 지금 94면 너무 많습니다. 비트코인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시드가 얼만큼 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65%에서 70% 정도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남은 돈을 싹 다 알트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온 돈, 리플은 그대로 홀딩하고 계시고요. 리플을 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리플이 눌려줬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시드를 마련해 놓으십시오. 익절하자마자 바로 리플 들어가지 마시고, 그때는 리플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출하고 있을 때는 하지 말고 리플 넣을 돈을 미리
계산해서 빼놓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분출을 주고 여기서 어느 정도 특정한 가격대에서 도미넌스를 빼면서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게 라운드 피겨인 100K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 가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올타임 하이를 깨고 위로 올라갈 때 너무 최고점에서 판단하는 욕심은 버리시고 분출할 때 한번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덜어내시고 그 돈을 현금 확보를 하신 상태에서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을 매매할 돈을 마련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나 이 정도는 리플에 투자하겠다. 그럼 리플이 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넣을 돈을 빼놓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우리가 하게 될 알트들을 봐서 그 알트들의 하나씩 어떤 게 좋은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명씩 뭐 3-4개씩만 추천을 하셔도 한 60개, 70개 이래 되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봤을 때 제가 설명하는 기준선 아니면 여러분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뭐 손익비 관점으로 또는 그 이전에 보여줬던 뭐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무조건 뭐 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보시고 의존하지 마시고 제가 가이드는 드립니다. 가이드는 드리는데 이거 들어가자. 야 이거 다 사야 된다. 이거는 못 참지. 이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차트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토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비트 차트나 업비트 이거를 쓰는 데는 저보다는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현물로 그리고 업비트 거래로 어느 정도 성과물을 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파토가 이야기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업비트를 한번 제가 오늘 차트를 한번 열어봤거든요. 너무 불편해요. 이게 요걸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래 봐도 이게 너무 불편해요. 이쪽 저는 사실 폰 화면으로 작은 화면으로 봅니다만 이걸로 봐도 너무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오히려 차트 설명할 때는 그냥 트레이딩 뷰로 하겠습니다. 그 구조만 보시고 기준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파토한테 조금 디스코드라든지 아니면 보이스톡을 통해서 아니면 파토가 따로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주면 제가 앞뒤로 편집해가지고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회원 전용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도둑골님이 대답이 됐을까요? 그리고 아까 뚜님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뚜님도 보니까 뚜님은 50%가 들어가 있다고 하셨고 뚜님이 지금 오늘 못 온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영상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비트코인이 50%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리플이 50%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조금 남은 거 뭐 시드 뭐 여유돈 이런 거 있다 하셨는데 저는 비트코인은 그냥 냅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려간다 하더라도 뚜님은 이 비중은 좀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불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 뭐니 해도. 그리고 알트는 불장이 와도 아무리 좋은 불장이 와도 알트는 순식간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빼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평단을 잡았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전업이 아닌 이상 내가 계속 차트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 50% 정도는 예전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더리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괜찮은 평단이니까 그냥 계속 가져가시는 걸로 그러면 리플을 아까 그 뭡니까 수익 구간이 있었고 미실현 금액이 크다고 하셨으니까 0.5 정도라고 그때 아까 본 것 같습니다만 0.5 중반대 라고 하셨으니까 리플을 조금 익절하십시오. 비트코인이 분출할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리플을 최소한 여기에서 이 50% 중에서 30% 정도 35%에서 30%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뺀 거를 싹 다 알트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당연히 현금 확보하는 거. 왜 현금 확보가 필요하냐면 알트들은 차트가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위아래 뒤흔드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에 탈출용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순간이 오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이 방에서 저 지금 어느
평단에 들어가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너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이걸 손절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시드가 없으면 제가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 다른 사람들처럼 순환매를 해라, 뭐 조금 덜어서 뭐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익절인 걸 꺼내서 이쪽으로 끼워 넣어라 이런 건 진짜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리플을 크다고 했으니까 익절 상황이 더 많이 간다. 나중에 또 사면 됩니다. 눌리게 됩니다. 반드시 눌리게 돼요. 리플은 추매할 수 있는 구간이 오니까 지금 리플로만 계속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다른 알트들을 할 수 있는 기회비용 아니면 그런 기회를 잡으시려면 추가 시드를 입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리플을 절반 정도는 아니고요. 리플의 한 40% 정도는 익절하시고 리플이 이만큼 점프하는 동안 그러니까 오프닝 빔이 나왔다고 생각해도 좀 어떻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또 이러한 리플만큼의 빔을 쏴줄 때 또는 위로 급한 상승을 주는 거 이걸 먹으려고 하는 기회가 가지려면 조금 현금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뚜님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면서 현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잠깐 볼게요. 또 다른 질문 있었나요? 다 한 것 같습니다. 폰을 분할하면 됩니다. 폰의 화면을 분할해서 보시면 되는데 유튜브 프리미엄을 곰태민님 지금 여기도 지금 그거 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근데 왜 이준영님은 우리 방에 안 계십니까? 여기 이준영님은 왜 우리 여기 이 방에 안 계시죠? 초대 좀 해주십시오. AMC 우리 방에 안 계십니다. LJ 그런가요? 근데 여기 뭐 톡방에는 안 나타나셨네. 그러면 먼저 그걸 하겠습니다. 제가 단톡 챗은 잠깐 내려놓고요. 제가 차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필요하면 다시 올려서 볼게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였을까요? 이거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엑시 인피니티죠. 이게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로그 차트로 보겠습니다. 긴 시간 봉이니까. 엑시 인피니티는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예요. 이 아래쪽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엑시 인피니티 자체가 사라집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 코인이고요. 지금 이거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그 시즌을 시작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뿐이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매우 탄탄한 구간이기 때문에 눌릴 때 잡아보는 전략 좋습니다. 그리고 평단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로 올라서면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잠깐만요. 여기 보면 하락의 오드플로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하락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락하던 이런 모습이 있다가 이렇게 밑에 쪽으로 수입을 주고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무빙을 보여주고 있으면 돌아 올라가는 무빙. 그런데 이게 여기를 넘지 못하면 여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를 넘어섰다는 초크로 보였다. 그러니까 이 고점을 넘어서는 요 무빙이 나왔지 않느냐. 그러면
뭐 초크가 나왔으니까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는 엑시 인피니티가 위쪽으로 올라와 주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어디 쪽 위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를 돌파해주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좀 더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크게 봤을 때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제가 저랑 많이 하신 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요런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 중간중간에 자잘한 무빙들, 자잘한 뭐 봉우리들 있습니다만 요런 무빙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을 완전히 했던 걸 깨주는 거. 여기를 돌파해줘야 그때부터 보수 쪽으로 진입해도 충분하다. 그럼 시즌의 시작은 어디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은 여기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그 한 걸 생각해 보시면 여기를 돌파해주고 지지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8.73달러입니다. 엑시 인피니티. 여기를 돌파해주고 이쪽에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았을 때 여기를 돌파해주고 지지를 받았을 때 그때는 자리를 안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폭발하면 쭉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타점을 노려보셔라. 그리고 이 위쪽 고점을 넘어서는 뭐 단기적인 뭡니까 하이를 통해서 가는 게 스윙 하이를 통해서 시즌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쪽입니다. 이 아래쪽에 요렇게 부딪히는 부분 요쪽에서 시즌은 시작된다.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자리를 절대 주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흔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흔들어 줄 수 있는데 기회를 주지 않을 무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를 돌파해줘야 됩니다. 돌파해주고 올라가면 된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 자체가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도미넌스를 좀 빼면서 하락할 수 있으니까 지금 서둘러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인피니티도. 그러니까 엑시 인피니티도 서둘러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가면 얼만큼 따라 올라가 줄지 비트코인이 분출할 때 얘는 도미넌스를 안 뺏기고 쭉 따라 올라가서 이쪽 위에서 따라간 상태라면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뭐 요 정도 안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에 그 FVG 급격한 상승을 주는 애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런 형태에서 치고 올라가는 무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분출해가지고 그 높은 지점으로 가는데 얘는 계속 여기서만 머문다. 그럼 비트코인이 뭐죠? 도미넌스 빼면서 하락할 때 얘는 여기까지 뺍니다. 여기까지. 여기 조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따라 올라가는 척 하다가 못 따라가면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해줘야 나중에 지지를 받아도 이쪽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레벨이 이래 되는 거죠. 여기에 와 있었다면 여기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갈 필요 없이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분출할 때 여기에 머물러서 본인의 도미넌스를 뺏기고 있다면 그러면 결국은 좀 더 아래쪽에서 기회가 옵니다. 좀 더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엑시 인피니티도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기다린다. 알트의 불장은 뭐가 제일 핵심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 코인이 빨리 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싸움이냐면 이런 싸움입니다. 아까 텔레그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장에서 현물 알트는 손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순서를 기다린다. 그리고 충분히 익절한 후에는 그 코인은 버린다.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 다른 코인에서 기회를 찾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코인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시즌이 시작되면 순환 펌핑을 통해서 갈 수 있는데 얘가 비트코인 올라갈 때 여기서 머물러서 뭐 이렇게 한다 하면 이쪽 아래쪽으로 들어왔을 때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코인의 순서가 제일 좋은 건 뭐죠? 순서가 이렇게 1, 2, 3번, 4번 이렇게 진행이 되면 나는 1번은 놓쳤다 하더라도 2, 3, 4 또 3번, 4번은 놓쳤다 치고 5번 최소한 요렇게 좀 앞쪽으로 해야 2번에서 내가 익절했던 거를 다시 준비해서 저 뒤쪽에 그 다음에 나올 6번째 거, 7번째 거 이런 식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 갈아타면서. 알트코인은 장투하는 게 아닙니다. 알트코인은 충분히 빔이 나왔을 때는 극소수 또는 30% 정도만 남겨놓고 70%는 익절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초반에 그 알트에 들어갔던 시드가 불려진 채로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두 군데를 넣을 수 있어요. 이제 하나를 익절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개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종류도 조금 늘려가고, 그리고 익절된 건 버려버리고, 이제 아무리 많이 올라도, 그럼 나는 너무 버리기 아까운데 평단이, 그러면 20%, 30% 남겨놓고 끝까지 들고 가보는 거죠. 대신에 알람 걸어놓고, 어럴트 걸어놔서, 아, 여기까지 떨어지면 구조가 깨질 것 같은데? 이런 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면 제가 버려도 될까요? 이런 것들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엑시 인피니티는 아직은 담기 좀 그렇다. 하지만 죽은 코인은 절대 아니다. 얘도 분명히 순서는 온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분출되는지, 그리고 분출된 이후에 엑시 인피니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물려 계시다면 어쩔 수 없어요. 너무 큰 퍼센트로 물려 있으면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무슨 말 할랬지 까먹었어요. 아, 익절 라인 같은 경우에 보겠습니다. 익절 라인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달리는 말, 그러니까 열차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이렇게 가잖아요. 차트가 쭉 이렇게 가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를 못 탔어. 여기를. 그랬더니 더 가. 누를 때까지 기다렸더니 여기까지 눌려요. 그러니까 여기 누르면 여기서 타야 되는데 아이씨 올라갈 때 여기서 탔으면 여기보다 훨씬 평단이 좋은데 그런 건 없어요. 움직이는 열차에 몸을 던질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움직인다는 거는 뭐냐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올라가다가 무슨 사고냐? 타다가 사고 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방향을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박스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 타버리면 이것처럼 올라가서 이 위쪽에서 이렇게 뭐 탈 수 있는 구간을 준다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여기 탔더니 쭉 떨궈가지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버리면 물려있는 기간이 길어가지고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트 불장에서 가장 좋은 건 뭐다? 내 순서가 빨리 와야 된다. 내 알트들을 여러 개를 퍼뜨려 놓고 있다가 내 거가 순서가 오면 그걸 빨리 익절하고 다른 걸 갈아타야지 기회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여기서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여기서가 타점이 좋으니까 여기서 타는 건 안 돼. 여기서 타는 거보다 여기가 좋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차가 멈춘 뒤에 과연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적정 가격이 어딘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최소한 일봉상 이러한 스윙 하이와 스윙 로가 나온 뒤에 여기 몸통이 어디 있는지 상관없어요. 몸통이 이렇게 있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지 간에 스윙 하이와 스윙 로가 나왔을 때 이런 박스가 만들어지겠구나. 요런 게 나오면 최소한 이런 걸 보고 그때 가서 진입 타점을 잡는 것이지 올라갈 때 타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익절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익절 라인도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이렇게 내려오니까 나 여기서 롱을 탔는데 가령 아까처럼 잘 해가지고 롱을 탔는데 얘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나 여기서 살짝 덜려고 했는데 이렇게 내려오니까 짜증이 막 그러면 안 돼요. 계속 버텨야 되는 목표 타겟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평단을 여기를 잡았다면 불장 끄트머리라고 본다면 분할 익절 할 수 있겠습니다만 타겟가를 좀 높게 잡아야 됩니다. 높게. 최대한. 지난 시즌의 중간 이상은 회복한다는 거 아니면 전고점은 넘는다는 뭐 차트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타겟가를 조금 높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부담스럽다면 평단이 안 좋다거나 부담스럽다면 조금 더는 건 맞지만 많은 분량을 덜면 안 돼요. 한 20% 정도만 덜면서 80%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갖다 칩시다. 이거 진짜 타겟가였고 진짜 휘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하락으로 돌아서는 부분, 불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알트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펌핑 주고 뒤로 쭉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재차 더블탑 만들어 올라갔다가 시즌을 끝내러 내려가는 무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익절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 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바닥을 내려왔을 때 그때 재주우면 됩니다. 다시 제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럼 이렇게 갖다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간다면 여기에서 수입을 주고 쉽게 얘기할게요. 여기서 수입을 주고 올라가는 도중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수입을 주고 이렇게 여기서 팔면 제일 좋죠. 지나고 나면. 하지만 요렇게 될 때 팔면 됩니다. 요렇게. 뭐냐면 지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할게요. 저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올라가야지 됩니다. 저점을 유지하면서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걸로 할게요. 저점을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저점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저점을 유지했는데 이 저점을 깨는 게 일봉상 또는 4시간 봉으로 나오면 이때부터 익절 라인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익절하지 마시고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에 저항을 받을 때 여기서 뭘 한다? 익절을 잡으셔야 돼요. 여기가 뭐가 될 수 있냐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가령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가 뭐가 될 수 있냐면 불트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것처럼 꼬셨다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익절 라인이 됩니다. 나는 여기서 익절하고 싶었는데 여기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거는 최고점을 확인하고 이제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된 걸 확인한 뒤에 탈출구를 찾아서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천장이 없단 말이죠. 알트는 특히나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페페 나 진짜 상장 전에 얼마에 사가지고 이거 한 2주만 내가 잠들어 있었으면 지금 돈이 50억인데 나는 이걸 겨우 2천만 원에 주고 팔고 나왔어. 질질 짜는 애들이 있어요. 천장이 없어요. 알트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트장 끝까지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장은 없다. 대신에 천장의 형태를 만들고 하락의 추세가 보이는 시그널을 보였을 때 그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뜻과 다르게 나는 여기서 익절을 대다수 했는데 그 전체 익절하지 말라고 했죠. 한 20-30%는 남겨놓고 전체 쭉 올라간다. 그러면 얘가 요 위로 쭉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더블탑 만들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64K, 69K 그 트랩입니다. 이게 불트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익절 해버리고 분할 익절 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또 계속 분할 익절 해 나가고. 왜냐면 이런 모습이 한번 날봉이나 4시간 봉을 한번 떴다. 그리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 나 이게 잘 모르겠어요. 구조가 깨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방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제가 봤을 때 구조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털어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천장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아직 충분히 들고 가세요. 쫄리면 조금 익절하든지 이런 식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진짜 아니다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뭐 조금은 저 몰래 10%씩 덜어 나가셔도 돼요. 여하튼 이런 형태로 가셔야 된다. 익절 라인은. 그리고 익절은 잠깐 볼게요. 익절은 업비트도 그렇고 뭡니까? 해외 거래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정가 걸어놔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손절은 없어요. 손절은 절대 없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좋은 기준으로 해서 손절 없이 갑니다. 기회가 조금 덜 할 뿐이지. 하고 한 곳에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충분히 현금도 우리는 확보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리플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플을 수익하든지 비트를 수익화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기회비용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내가 여기서 지금 엑시 인피니트를 여기 잡았다. 그러면 꼭 지정가로 잡아야 됩니다. 걸어 놓으셔야 돼요. 자기 손으로 익절 못 해요. 내가 익절하려면 여기다 익절가 걸어 놔야 돼요. 구조를 보시고. 아니 여기서 하고 싶다. 여기서 잡았다. 내가 여기서 잡았다. 그럼 여기 저항선, 이전에 있는 이 저항선들 있죠. 이 저항선들 자기가 보고 이런 데다가 조금씩 10%씩 이렇게 저항선들 요런 데다가 걸어 놔야 됩니다. 차트를 잘 못 보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 만들었던 봉우리의 최고점들, 이런 봉우리들의 최고점들에다가 걸어 놓으면 됩니다. 지정가 익절하십시오.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고 있으면 조금만 더 쌀 것 같아 안 싸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아시죠? 쌀 것 같은데 못 사고 죽어버리면 그 허무함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현물이라 하더라도 지정가 익절 라인을 반드시 잡아놔라. 그래야 잠들 수 있고
그래야 조금 덜 먹는 것 같아도 내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또 뭐랄까요 집중력도 충분히 채우면서 갈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곰탱이님 타오는 다음에 할게요. 제가 이게 유료 시드가 아니라서 유료 시드란다. 유료 그게 아니라서 와치리스트에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와치리스트가 추가가 안 돼. 그래서 이전에 지금 꺼놓은 것만 잠깐 할게요. 설명했던 거에 대해서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플로우입니다. 플로우는 진짜 안 좋은 코인. 피눈물의 코인 아닙니까? 와, 이런 코인이 있을까 싶죠. 와, 이게 뭐 말이나 되나. 근데 지금은 뭐가 되죠? 요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충분히 부활이라고 좀 그렇고 좀 뭐랄까 탈출각을 본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기가 뭐가 되죠? 1.4 정도 됩니다. 1.4불 플로우 차트는 1.4불이 뭐가 되죠? 시즌의 시작이자 하락의 오도 플로우를 끝내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플립존이기도 하고 여기를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차트 자체가. 레귤러 차트로 잠깐 보고 작은 시간 한번 볼게요. 이거 레귤러 차트로 보면 미친 것 같아요. 이 지평선 만들었잖아. 이거 와 진짜 너무 피눈물 같아. 마이너스 95는 뭐 기본인 거지. 마이너스 99도가 됐겠다. 와 진짜 씨. 그런데 지금 작은 차트로 레귤러 차트로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봉에서 많이 멀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1.4불이란 게 많이 멀어 보이는데 알트장은 그런 거 없어요. 플로우가 갑자기 빔 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의외성이 큽니다. 알겠죠? 그리고 홀더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홀더들이 물린 사람 아직도 많아. 솔직히. 이런 코인이 저는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불장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밴드웨건이라는 게 있어요.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말로는 뭐 편승 효과라고 하는데 남들이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 밈코인들 막 누가 산다 주목받는다 이러면 막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건지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 타는 거예요. 뭐 휩쓸리는 거지. 편승이 되거든. 근데 이게 세력들이 플로우에 만약에 그러니까 왔다. 그리고 지금 홀더들이 이제 미친 홀더들, 좀비들이 이래 많다. 근데 이게 갑자기 그걸 타고 유동성을 타고 미친 듯이 큰 상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가 않아요. 이것도 플로우도 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예요. 에이다도 솔직히 요번에 갑자기 상승을 줬지 않습니까? 에이다가 항상 뭐였어요? 예전에 불장에서 69K에서 내려올 때요. 뭐였냐면 에이다는 진짜 기술력도 좋고 강성 홀더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케팅이나 홍보를 안 하는 대신 기술력에 매우 투자 많이 하는 정말 뭐랄까 기술주라고 볼 수 있는 코인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에서 봤을 때 진짜 찐이다 얘는. 그래서 1달러는 절대 깨지 않는다. 우주 방어선이다. 1달러 깨진 뒤에는 에이다 버린 사람 꽤 많아요. 왜냐면 그 뒤에 또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밈들에 막 난리치고 유동성들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없이 그리고 막 그 뭡니까 AI 이런 것들을 막 대두되면서 국코인들에 대한 무관심들. 그렇지만 에이다 보십시오. 미친 듯이 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에이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이다도 가지고 있습니다. 홀더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우 작은 양이긴 합니다. 전체 시대에 비하면. 하지만 에이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에이다 가지고도 매매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주로 하던 그 메이저 코인입니다. 근데 플로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플로우가 뭐 에이다에 갖다 댈 건 아닌데 이게 뭐 유동성이라 봅니다. 시드가에 뭡니까 한번 불장이 왔을 때 한번 탈출각은 반드시 준다. 그 탈출각도 시원하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물리신 분은 실망할 필요 없다.
최소한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 레귤러 차트로 봤을 때 레귤러 차트 맞죠? 레귤러 차트를 봤을 때 요 라인까지는 도전을 해준다. 여기는 그러니까 불장 왔을 때 다른 애들 막 신고가가 하고 막 빔 쏘고 엉망진창 된다 하더라도 플로우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준다. 그러니까 약간 데드캣 바운스를 준다. 2불 정도까지는 봅니다. 2불 정도 이상으로 봅니다. 2불 정도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시즌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이 위쪽은 미지영역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 이쪽으로 갈 수 있을지는. 그러니까 2불 정도까지는 쏴줄 수 있는 무빙이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곧 알트장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이 분출하고 난 뒤에 좀 와야 되는데 플로우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지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어떠한 저항선을 뚫고 올라온 구간입니다. 플로우도 죽지 않았다. 플로우도 이번 불알트장에 참전한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입니다. 이 라인. 요 라인이라 봅니다. 요 라인이라 봐서 0.7 정도 됩니다. 0.7불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0.7불을 내려가서 수입을 주면 재진입할 수 있으나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좀 암울해진다. 그리고 상승을 해서 좀 뭐랄까 따라가려면 좀 더 앞쪽에 기회를 가지려면 알트장에서 앞쪽에서 기회를 가지려면 여기 밑으로 내려와도 별로다. FVG입니다. 갭을 띄우고 올라왔던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거를 띄우고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위로 지켜줘야 됩니다. 분출 주고 비트코인 올라갈 때 같이 분출 주고 하락을 주더라도 여기는 지켜주고 올라가는 형태. 그러면 나중에 뭐 플로우를 제가 권할 수는 없겠습니다. 워낙 그 힘든 코인이라서. 그래서 적은 비중으로 나는 플로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쪽에서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분출할 때 얘가 따라 분출하다가 조금 뭐 미적미적 따라가다가 다시 한번 돌아올 때 요 라인 깨면서 지켜줘야 될 부분에 다시 도달했을 때 재진입해 주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리신 분들은 조금은 이왕 물렸다 하면 오래 물리신 거니까 조금 버티셔라. 그렇게 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됐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물리신 분들 탈출각 봐드리는 거예요. 지금 ARB는 지금 먼저 올라갔습니다. 이미 추세 전환 중요 지점을 돌파했습니다. 좋은 차트예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플로우랑 비슷하고 뭐 비슷하게 볼 수도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쟤랑 똑같은데 뭐 쟤랑 뭐 다르냐. 달라요. 알겠죠? 지금은 봤을 때 충분히 괜찮은 차트입니다. 왜냐면 여기 요 구간을 돌파해 줬습니다. 추세를 전환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여기를 돌파해서 위쪽으로 봉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날봉이거든요. 날봉으로도 치열한 유동성의 그랩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막 꼬리를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나쁘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즌의 시작으로 다가가고 있다. 추세 전환의 중요한 지점은 돌파했다. 그리고 강력한 지지선 위로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을 강한 장대 양봉 모멘텀 캔들을 가지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여기 쪽에 보면 지지선을 올라올 때 지지선이란 말은 그전에는 저항선이었겠죠. 올라올 때 요 모양 요 장대 양봉이 나왔다. 모멘텀 캔들이 제대로 나왔다. 제대로 난 뒤에 여기는 계속 지지받아주고 다시 한 번 더 장대 양봉으로 이 위쪽으로 추세 전환의 지점을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지 않다. 이후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분출하는 당시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따라가는 힘을 보여주느냐 좋지 않습니까? 지금 좋아요. 힘이 좋아요. 아래쪽에 있고 아직은 뭐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시즌 시작으로 얼만큼 잘 받쳐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시작으로 가는 게 어떤 힘을 보여줄 것이냐. 목표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목표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 이런 데는 뭐 올타임 하이는 당연히 넘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차트다. 지금은 요 지점을 올라섰다는 게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다른 코인분들보다 좀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올라오는 캔들의 모양이 좋아 보인다. 이건 지옥이었죠.
지옥이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좋게 봅니다. 이거 후발 좀 아직은 많이 안 올랐지만 크게 올라갈 코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건 좀 넣어볼 만한 장바구니에 충분히 넣어볼 만한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거 아닌가? 이게 아까 그거 아닌가요? 파토가 얘기한 그 코인 아닌가요? 뭐 볼까? 파토야 이거 네가 말한 거 아니니? 어때 안 보는구나. 안 보는 보고 있나요? 파토? 얘도 지금 보면 좋은 지점은 넘어오고 있습니다. 요런 지점들이거든요. 요런 지점들 좋긴 합니다. 근데 아까보다는 조금은 뭐가 문제냐? 아까 차트보다는 요런 데가 너무 많아요. 요런 데가 너무 많아. 여기가 저항이 너무 심해요. 여기 너무 저항이 심해. 쏘면 한 방에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 됩니다. 한번 쏘면 이런 저항 따위 어딨노? 한 방에 미친 듯이 날아갈 수 있는 아까 그거 비슷하긴 한데 저항이 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즌 시작은 여기 넘어서는 순간이다. 그리고 얘는 천장이 없다. 얘는 천장 없어요. 왜? 저 위에 있잖아요. 저 위에 있잖아요. 시작도 안 했어요. 시즌 시작되고 나면 최소한 요런 데입니다. 요런 데. 0.388 요 정도까지입니다. 0.39, 0.4달러 정도까지 봅시다. 0.4달러까지입니다. 0.4달러까지. 여기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천장이 없어요. 이거는 한번 쏘기 시작하면 주목받아 때라면 이게 진짜 좋은 차트일 수도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여기 진짜 어럴트를 요런데 시즌 시작은 여기인데 그 뒤로는 자리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도달한 다음에 여기를 넘어서는 거, 넘어선 뒤에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보면 0.06 원화 차트로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그 아마 파토가 따로 한번 업비트 차트로 한번 설명해 주는 영상 찍어 줄 거라 생각합니다. 0.06 이상을 좀 넘어서야 된다.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자. 쏘면 진짜 갑자기 쏩니다. 이런 거. 왜냐면 위쪽으로 갈 데가 많아요. 올라갈 곳이 많아요. 비어버리거든요. 여기는 텅텅 비거든요. 여기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체크해 놓은 이유가 여기는 구간마다 어럴트 걸어놔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위로는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갑니다. 여기 많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 이미 다 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쑥 올라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다른 차트라고 다르게 제가 요 부분을 색깔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다른 차트하고 다르게. 여기는 여기마다 어럴트를 걸어 놓으셔라. 그래서 조금 평단이 안 좋다. 어차피 현물이기 때문에 평단 작업해가지고 따라 올라가면 괜찮다. 시즌 끝날 때까지 괜찮을 코인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오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요것도 지금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은 주봉으로 잠깐 볼게요. 지금 차트,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 돌파되지 않으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돌파돼도 충분히 기회는 여러 번 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하고 좀 다르게 뭐 스턴트라고 부르죠. 부르면 여기를 돌파해주고 나더라도 기회를 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돌파해주더라도 눌린다. 여기에서 올라간 모양에 따라서 FV 주던 아니면 오더블록을 주던 해서 이쪽에서 분명히 한번 내려가는 구간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보고 올라갈 때 막 타지 마시고 올라갈 때 타지 마시고 이 아래쪽으로 눌릴 때 노려볼 만하다. 그런데 위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갈 수 있는 무빙이다. 아까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요런데
얘도 똑같이 매물대 굉장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 소화해 버렸고 이쪽에 있는 애들 내려왔는데 여기가 제일 힘든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이 힘든 구간을 아주 오랜 기간 있었고 요 위쪽으로 올라와 주면 유동성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이긴 합니다. 좀 매우 좋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매우 선호하는 차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물려 계시다면 요 위쪽에는 충분히 탈출각을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리고 가능성은 있다. 늘 가능성은 있습니다. 늘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많이 물려 있다. 그런 것들은 절대 손절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내가 평단이 더러워가지고 내 평단 살려줄 거냐. 와, 이런 데까지 올라가 줄 거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거라 봅니다. 이 이상의 파격적인 올타임 하이를 찍을 수 있는 코인이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올려줄 수 있는 충분히 이 위쪽으로 다시 죽더라도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너무 오랜 기간 이게 뭐 13개월 동안 이걸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분출이 나와줄 수 있느냐 요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 그러니까 내년 초 그러니까 받았을 때 내년 초 3월 정도까지는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을까. 알테는 알 수 없습니다. 올라가면 쑥 올라가는 거니까. 물려 있으시면 하는데 신규 진입하라고 하기에는 추천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여기를 올라서는 거 보고 여기서 뭐 눌려주는 거 보고 이거를 저한테 의뢰하신 분이 이거 스턴트 좀 뭐 뭔가 좀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때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자리, 좋은 구조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구조가 매우 좋다. 여기서 신규 진입 굉장히 좋다. 이런 것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위쪽으로 올라선 뒤에도 여전히 힘을 유지하고 새로운 박스가 위쪽으로 올라갈 박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그때 가서 좀 더 추가 매집을 하더라도 좀 전략적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죽을 코인은 아닙니다. 당연히 죽을 코인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 드린 겁니다. 이거 원래는 이거 비조한테 몰래 추천한 건데 카톡이 들켜가지고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신규 상장해가지고 이렇게 한 빔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거든요. 신규 상장을 하고 나면 대부분은 이게 쭉쭉쭉 쌓다가 이게 다 내려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다시 나중에 좀 미비정하다가 빔을 확 쌓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거나 하여튼 엉망진창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뭘 기다리고 있냐면 처음부터 요만큼 올렸던 요 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떨어지는 모양이 많이 떨어지질 않아요. 드리프트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굉장한 분출을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현물로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거 그거 아닙니다. 몰래는 하고 있거든요. 제가 차트 보려고 일부러 몰래 드리프트 선물도 합니다. 선물도 하지만 그거는 정말 푼돈으로 하는 것이고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려고 비트코인을 뭐 보면서 계속 알트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좀 상황을 보려고 그러니까 정찰병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그때 한번 잡아드렸죠. 요 라인에서 평단 작업해서 가는 거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부터 잡았습니다. 여기부터 이런 데부터. 그래서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내가 현물을 할 때는 어느 정도면 만족한다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음봉 하나 끼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까지 내려오면 잡을래. 그럼 나는 평단이 여기였으면 딱 만족할 것 같아. 근데 이게 기회를 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여기까지 이 이전 고점까지 내려와 주면 그럼 다시 잡으면 돼요. 공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서 끝까지 공간이 좀 있으니까 손절해버리고 만약에 내 선택이 틀렸다면 손절해버리고 다시 이쪽에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재진입하면 됩니다. 재진입. 근데 이거를 깨버리고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 그럼 이건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알트 뭐 하는 것마다 족족이 오른다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불장이 오면 2개를 일틀어도 8개를 따면 돼요. 그 2개는 칼 손절을 해가지고 피해를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최대한 엉덩이 무겁게, 그리고 분할로 하고 조금은 남겨서 끝까지 잡아먹는다. 힘을 더해서 더 새로운 국면, 막 더 새로운 국면, 뭐 뉴 패러다임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서 기존에 넣었던 평단 매우 좋았던 남아있는 20-30% 거기다가 불타면 돼요. 지금 드리프트는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현물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평단 이런 데 되겠죠. 이런 데부터 담기 시작했어요. 담고 여기도 담고. 저는 만족할 만한 평단은 여기입니다. 여기 가운데, 여기 지금 여기가 제가 만족하는 평단입니다. 여기 더 내려오더라도 지금 60% 정도 매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집을 했거든요. 60%를. 그 지금 제 평단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얘가 더 내려와 버리면 그럼 또 남은 40% 이제 분할 진입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평단이 여기 되겠죠. 그럼 더 좋아지겠죠. 평단이 만족하는 처음에 계획했던 시드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쪽으로 수입 주면 바로 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서 이쪽에서 만약에 지지받으면 다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추매하면 그때는 평단이 약간 위쪽으로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 해도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얼마, 밑으로 내렸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평단은 제 평단은 요 박스 안에서만 만들어줘도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 타격간 어디냐? 당연히 여기 넘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를 넘어서는 무빙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가면 약간 뭐 분할 그거 할 수 있는 약간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다가 지정가로 익절 걸어 놓을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안 걸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체 시드가 다 들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익절을 걸어 놓지는 않습니다. 위쪽으로 조금 보라색 박스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추매를 할 것이고 아래쪽으로 수입을 줘도 추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보라색 박스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 힘을 보고 걸어 놓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드리프트를 뭐 지금 미리 사신 분이 있으시다면 뭐 신중하게 너무 큰 비중으로 하지 마시고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죽을 수 있는 차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이 뒤에 봤을 때 뭐 좋아 보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보실 만하다. 여기서 이 지점에서 수입을 주고 이게 마지막 타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손절 라인은 진짜 만약에 진짜 손절 라인은 여기, 그리고 손절 라인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리프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오더블럭의 하단부를 요 하단부를 손절해버리고 하단부를 내려오면 뭐 한다. 아니면 난 저배다. 손절은 없다. 맞죠? 현물은 손절 없다. 그럼 여기서 한번 사시고 이쪽에서 한번 사시고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위쪽으로 올라간다 봅니다. 구조가 무너질 때는 저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구조가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이거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부할 시간 없고 계속 기준점 잡아가지고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이건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본인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모르면 방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 방에 초보자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인물들이 많이 왔어요. 욕심이 어떻게 된 거고 잘 하시면서 왜 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방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포님 오셨는데 인포님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 파토도 있습니다만 그 비싼 코인을 모으셨다면 그 코인을 물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기 가령 난 잘 모르는데 파토님이 저걸 하고 있다. 뭐 왁스나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러면 저 파토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고 나는 지금 잘 못하는데 저기 인포서퍼님이 나성한테 낚여가지고 드리프트 많이 넣었다. 그러면 인포서퍼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게 근데 보시고 잘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고인물 누구냐고요? 일단 흑흑이님은 아니에요. 고연은 있었는데 좀 하여튼 그렇고 일단은 고연은 있었던 물이에요. 고였던 물 아니면 뭐라 해야 되노? 흐르진 않았던 물 뭐 요런 느낌. 저것도 아니 좀 이상해요. 저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삼다수 드립도 이상하고 좀 그래요.
아, 이 방에 루핑뽕님은 없죠? 다행입니다. 와. 걔도, 흑흑이님은 그건 안 하세요.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노? 그건 안 하세요. 쉽게 움직이진 않으시니까. 인포서퍼님 좋습니다. 파토는 지금 업비트니까 파토한테 많이 물어보십시오. 파토 잘합니다. 나중에 영상 따로 보내줄 거라 생각합니다. 아, 흑흑이님. 네, 저는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비트랑 리플 매우 강력 홀딩 중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아, 좋네요. 좋습니다. 후가님. 그냥 물리적으로 무겁다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다음에는 주제를 좀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원 전용 게시판에다가 그걸 할게요. 차트 설명하면서 현물 매매하는 팁이라든지 해야 될 것들 조금씩 섞어내겠습니다. 섞어내겠어. 그러니까 아예 뭐 차트에 여기는 들어갈 곳, 여기는 나올 곳 이런 것만 얘기하진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약간씩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반론을 펼쳐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 게시판에다가 지난번에 나성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은 좀 다시 보완 설명해달라. 모르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본다. 이 건전한 주고받는 이런 게 매우 좋습니다. 저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비트 현물로 결과물을 낸 사람은 아닙니다. 워낙 좋은 평단을 가지고 업비트에 이체를 해가지고 그 단물을 먹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단타를 친다거나 업비트를 가지고 막 매수 매도 걸어놓고 뭐 잘 거의 팔기만 해요 지금은. 그리고 아무 때나 사고 있어요. 리플은 계속 사모았고 매일매일 사모았고 대신에 양을 조절했죠. 올라와 있을 때는 적게 사고 바닥 왔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사고 지금은 리플을 거의 안 사고 있습니다. 분출을 보여줬다가 강하게 눌려주는 때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눌려주는 건 눌려주는 것도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볼 거고 좀 강하게 눌려줄 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눌려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눌려주는 건 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범인님 그쪽에 채팅 치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범인이 왜 그쪽에 계세요? 혼자 유튜브에 왜 계십니까? 단톡으로 오세요. 단톡으로. 산업역군님도 왜 거기서 단톡 치고 단톡으로 오세요. 알겠죠? 아, 나중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링크 있거든요. 링크는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은 이거 뭡니까? 내일 오후에나 컷 편집해가지고 앞부분 쓸데없는 얘기한 것만 좀 지우고 바로 컷 편집하겠습니다. 인트로는 새로 만들게요. 그러니까 회원 전용으로 해서 인트로 따로 만들겠습니다. 인트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전체 라이브처럼 길게 하지 않고 바로 오실 수 있도록 시간도 웬만하면 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다가 이게 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잠깐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뭐죠?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크립토 시장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통화입니다. 기축 통화. 그러니까 완전히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돈입니다. 돈.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의미는 다르고 사람마다 비유하는 방법은 다르겠습니다만 비트코인은 뭐 인터넷이라 합시다. 그냥 인터넷이라 한다면 인터넷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가능하게 하는 뭐 판을 깔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알트들 이더 레이어 1들이 있습니다. 이더 그 다음에 솔라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라이트코인도 있고 이오스도 있고 폴카닥도 있고 그러니까 뭐 구코인들이라 얘기하는 레이어 1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레이어 1 새로 나오는 레이어 1들도 굉장히 많죠. 이것들이 각각의 뭐죠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그래서 레이어 2들이 있죠. 근데 이 구코인들이 주목을 못 받는 이유가 초창기에 만들어졌으니까 단점들이 있어요. 단점들이. 이더리움은 느리고 수수료 크고 솔라나는 이거 잘 먹통되고 보안성이나 해킹에 대한 노출도 있고 이더리움을 능가한다고는 하는 절대 능가 못 합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솔라나 그를 별로 좋아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아래쪽에서 충분히 알트장 자체가 그래요. 알트장 자체가 무슨 그게 있습니까?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리플 빼고 레이어 2들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실체가 없어요. 다만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편승 효과. 그러니까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밴드웨건 효과. 너도 나도 타니까 나도 타는 거고 너도 나도 간다 하니까 일단은 하는 겁니다. 그걸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빠지려는 거지. 이걸 평생 뭐 투자의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매를 통해서 빨리 먹고 빠지는 거니까 솔라나도 분명히 우리가 거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레이어 1들 중에서 솔라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해서 가시죠. 이더 계열로 갈 거냐, 솔라나 계열로 갈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레이어 1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신규 레이어 1도 괜찮고, 그러니까 새로운 걸로 갈 거냐. 요 중에서 하나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런 다음에 뭐 AI, 아니면 디핀, 뭐 NFT, 디파이, 뭐 RWA 이 중에서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거 할 거냐, 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주제를 정해서 하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뭘 할까요? 이더 할까요? 솔라나 할까요? 한 분당 다른 거 전혀 상관없는 알트는 하나 정도씩은 받겠습니다. 너무 이상한 건 제외하고 알겠죠? 너무 이상한 건 뭐 도겐 캐치인가 뭐 이런 이상한 거 뭐 이런 거 말고 뭐 할까요? 지금 투표해 봅시다. 자, 다음은 이더 계열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솔라나 계열로 한번 해보고 싶다. 쳐보세요. 이더 1번, 솔라나 2번 투표로 가겠습니다. 둘 다 갈게요. 그러니까 순서만 다를 뿐이지. 이번 주에 라이브를 한번 더 할 텐데 이더 할까 솔라나 할까? 알겠죠? 단톡방 지금 다들 계시죠? 이더 1번, 솔라나 2번. 와, 뭐 거의 똑같노. 뭐 거의 와. 다 합시다. 이더 솔라나 같이 합시다. 시간 좀 들이더라도 이더 계열 중에 주목받는 거 3개 하고 이거 한 3개 하면 되지 뭐. 아니면 4개씩 하든지. 그 둘이 비교해서 봅시다. 양쪽에 요 이끄는 대장들. 이더 솔라나 가면 다음 시간은 그걸로 갑시다. 이더 솔라나의 승자는 누구냐, 그리고 과연 이더가 먼저 할 것이냐 솔라나가 먼저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더만 가지고 있으니까 알고리즘에 이끌려가지고 이더 곧 뭐 폭발한다, 이더 계열 뭐 어디 간다 이런 얘기하고, 지금 요번에도 비트코인 조정받을 때 이더 계열은 다 올랐으니까 이더가 결국은 승리한다 이런 얘기 하셔도 되고,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말고 반대급부적으로 솔라나 쪽도 한번 공부해 오십시오.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면 어리둥절 하실 테니까 공부해 오시면 뭐 같이 얘기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솔라나를 너무 좋아하시면 이더 쪽 계열 얘기할 때 이더는 저것도 안 좋은데 막 이런 얘기 자꾸 부정적인 입장만 하지 마시고, 아니 돈 되면 들어가서 돈 벌고 튀어나오려는 우리가 전략을 짜고 있는데 좋고 안 좋고가 어딨노. 장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더랑 솔라나는 장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비트랑 리플 같은 경우에는 코인앤마켓이든 선물이든 현물이든 무조건 다 모아도 된다. 오래 가져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까 우리 단톡방 잠깐 보세요. 단톡방에 이거를 그거 하면 안 되잖아. 그걸 봤어요. 알고리즘 떠가지고 봤는데, 자 봐봐. 이거 보이죠 이거? 아니 이 그지같이 생긴 애가 나와가지고 6개월 전에 리플을 결정을 해야 된다. 팔든지 안 팔든지 너그 자유인데, 결국은 자기는 파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리플은 하는 그게 없다고, 매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 그지 같은 놈 생겨가지고. 근데 얘가 뭐지?
이거 아닌데 어디고? 아니 구독자 수가 뭐 이렇게 많이 나와. 근데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전체 거기는 안 뜨죠 화면에. 이 그지 같은 놈이 지금 몇 개가 나왔노? 19만 회다. 조회수가 19만 개예요. 내가 화내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림 씨. 와, 19만 조회수를 가졌는데 여기서 결론이 뭔지 압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 하세요 이거예요. 비트코인하고 이더 중심으로 하세요. 이따위 얘기를 왜 듣고 앉아 있노? 그리고 6개월 전에 얘기했는데 리플은 지금 별로 안 좋다. 지금 결정해야 될 때다. 팔든지 안 팔든지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근데 결정해야 될 시기다. 지금 리플을 6개월 전에. 아니 저런 인간 지표 같은 놈들이 어디서 무슨 대표도 하고 와가지고 내가 아까 저거를 아파동한테 보여줬거든요. 아파동아 6개월 전에 저놈이 저런 얘기 했는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미치겠다니까. 아파동이 나도 장발인 같은 입장으로서 약간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아파동아 그래도 너는 쟤보다는 깨끗하잖아. 그러고 네가 훨씬 더 잘 본다. 그래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내가 깜짝 놀 알고리즘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리플 얘기만 하니까 그런가. 제 유튜브에 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원숭이 같이 생긴 놈들이 코인파는 이상해. 저렇게 생길수록 고수처럼 느낀다니까. 내처럼 멀쩡하게 생긴. 죄송해요. 하지만 나는 또 다른 게 있잖아. 변태기가 있으니까. 변태 같은 놈이다 보니까 저런 변태가 특히나 코인 잘 보던데 요런 거 있잖아. 그런 신뢰감이 있잖아요. 반대급부적으로. 하여튼 그래 봅니다. 여하튼 지금 우리 잘해봅시다. 잘해봐서 예림씨 그럼 말로 하면 어떡해요. 눈치껏 알아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잘해봅시다. 잘해봐가지고 알트장 잘 해보고 그다음 파토를 무한히 신뢰해주세요. 파토가 이번에 잘하려고 합니다. 다음 라이브의 주제는 이더 vs 솔라나. 과연 솔라나는 이더를 넘어설 수 있느냐? 아니면 이더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알트 1등 자리 그거를 요번에도 사수해낼 것이냐, 레이어 2에서 반전을 이끌어낼 것이냐, 레이어 2에서 튀어나오는 주도할 레이어 2 애들은 무엇들이냐. 옛날에 웹3 참 말을 많았는데. 여하튼 이거에 대해서 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해 오십시오. 공부해 오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해도 좋고, 그리고 좀 유망한 차트들 한번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보겠습니다.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의뢰하신 코인들 준비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아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또 잡담하고 앉아있노. 아니 돈 내고 들어왔어 그러면 좀 공부 좀 하자. 다음 시간 볼 거예요. 다음 시간 왔는데 뭐 이상한 얘기해서 그러면 안 돼요. 이더랑 솔라나 얘기하고 있는데 뭐 생판 다른 이상한 레이어 1 들고 와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더리움 계열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뭐 이상한 거 아예 모르는 상태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먹고 빠진다고 했잖아요. 얘 크긴 진짜. 내가 장투는 아니고, 근데 장투는 아니고 돈 들어온 거 먹고는 빠져야지. 진짜 씨. 크리토닷컴 알겠습니다. 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 흑흑이님. 다음 시간에 솔라나와 이더 할 때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죠? 스페이스 아이드는 제가 옛날에 한번 했었던 건데. 저도 그런 거 먹고 빠지는 줄 알아요. 일단은 공부하고 옵시죠. 흑흑이님 공부할 필요 없겠네. 벌써 다 알고 계신데 뭐. 진짜 어금니가 부러질 것 같네요. 꽉 깨물었더니. 뭐라 할 수는 없고 씨.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는 인트로 아우트로가 없어요. 아우트로 없이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인사 서로 안 오시죠? 아니 환희님 비트가 한다 했잖아요. 한두 번 안 맞추냐고. 이제 지겹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편집해서 내려올릴게요. 고잉고